30억 원짜리 집이라는 말이 처음 흘러나온 순간 사람들은 단순한 과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이 열리고 카메라가 조심스럽게 현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반응은 얼어붙었다. 숨이 멎을 듯한 정적 뒤에 터져나온 것은 감탄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었다. 그 집은 단지 크고 화려한 공간이 아니었다. 오래된 시간과 눈물, 그리고 한 가족이 견뎌온 침묵이 벽마다 스며있는 듯한 장소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린 나이에도 누구보다 단단한 눈빛을 가진 이수연이 서 있었다. 이수연이 새 집을 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대중의 관심은 대부분 30억 원이라는 숫자에 쏠려 있었다. 도대체 어떤 집이기에 그런 금액이 붙는 것인지, 어린 가수가 어떻게 그런 공간의 주인이 될 수 있었는지, 사람들은 호기심과 의심을 동시에 품었다. 하지만 정작 공개 당일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값비싼 샹들리에나 넓은 정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집안에 놓인 너무도 소박한 물건들이었다. 오래된 나무 의자, 손때가 묻은 찻잔, 세월에 바랜 작은 액자. 그것들은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숨겨두었지만 결국 가장 강한 이야기를 품고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단서 같았다. 현관을 지나 첫 번째 거실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먼저 그 넓이에 놀랐다. 천장은 높았고 커다란 창문 너머로 햇빛이 부드럽게 쏟아졌다. 정갈하게 정돈된 소파와 절제된 색감의 인테리어는 화려함보다는 품격을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선은 자꾸만 방 한쪽으로 향했다. 다른 모든 것이 새 것처럼 빛나는데 그 구석에는 낡은 작은 목재 장식장이 하나 놓여 있었다. 누가 봐도 이 집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 하지만 이수연은 카메라가 그 장식장을 비추자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손끝으로 그 표면을 쓰다듬었다. 바로 그 순간 현장의 공기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이건 예전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이상할 만큼 깊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곧 이어진 그녀의 미소 뒤편에서 쉽게 감출 수 없는 떨림이 스쳤다. 이수연은 밝은 목소리로 집을 소개하려 했지만 특정한 물건 앞에 설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단순한 집 공개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제야 어렴풋이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주방은 예상보다 더 놀라웠다. 최신식 설비와 넓은 조리 공간, 그리고 가족이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커다란 식탁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런데 그 식탁 위에는 의외로 아주 평범한 국그릇 3개와 밥그릇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촬영을 위한 연출이라기에는 너무 담백했고 우연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누군가 이유를 묻자 이수연은 잠깐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집이 아무리 커도 밥 먹는 자리가 따뜻하지 않으면 진짜 집이 아니라고요. 순간 현장에 있던 스태프 몇 명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말은 단순한 생활 철학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을 세게 두드렸다. 많은 이들이 이제야 이 집의 진짜 주인이 이수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집은 조부모의 시간, 조부모의 감각, 조부모의 침묵까지 함께 들어와 완성된 공간이었다. 집안을 더 깊이 둘러볼수록 놀라움은 점점 다른 결을 띠기 시작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면에는 이수연의 화려한 무대 사진보다 훨씬 눈길을 끄는 작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어린 시절, 다소 낡아 보이는 옷을 입고 해맑게 웃는 이수연. 그 곁에서 조용히 서 있는 할머니. 조금 먼 곳에서 어색한 표정으로 손을 흔드는 할아버지. 사진 속 배경은 지금의 대저택과는 너무도 달랐다. 좁고 오래된 집, 빛이 잘 들지 않는 창문, 손수 걸어둔 듯한 커튼. 그런데 이수연은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치 어떤 시절과 다시 눈을 맞추는 사람처럼. 저는 이 사진들을 꼭 새 집에 걸고 싶었어요. 그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설명했다. 아마도 화려한 새 집이 과거를 지워버리는 공간이 되길 원치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다.
오히려 이수연은 가장 밝은 자리에 가장 오래된 기억들을 걸어두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고백에 가까웠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방에서 찾아왔다. 집 안쪽에 자리한 작은 방 하나. 다른 공간들처럼 넓지도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은 그 방은 오히려 지나칠 만큼 소박했다. 하얀 벽, 작은 침대, 책상 하나, 스탠드 조명 하나. 누군가 게스트룸인가요? 라고 묻자 이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요. 이 방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방이에요. 사람들은 순간 숨을 삼켰다. 아니, 정확히는 그 다음 말을 듣고 모두가 얼어붙었다. 두 분이 예전 집에서 가장 아쉬워하셨던 게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방부터 정했어요. 아침에 눈 뜨시면 창문으로 바로 빛이 들어오게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카메라 뒤에서 몰래 눈가를 훔쳤다. 30억 원짜리 집이라는 자극적인 수식어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장면이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이 집의 가치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좋은 방을 자신이 아닌 조부모에게 내어준 어린 손녀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보고 공간 하나하나에 정성을 불어넣은 조부모의 안목. 바로 그것이 사람들을 울리고 있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조부모가 직접 고른 인테리어의 원칙이었다. 대부분은 값비싼 장식이나 유행을 기대했지만 조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오래 살아도 편안한 집이었다고 한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모서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문턱은 낮게, 손잡이는 잡기 쉽게, 눈에 띄는 사치 대신 매일의 안정과 따뜻함이 우선이었다. 전문가들조차 감탄할 만큼 치밀한 선택이었지만 그 출발점은 놀랍도록 단순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였을까? 그 집은 분명 크고 화려했지만 이상하게도 보는 이에게 부담이 아니라 안도감을 주었다. 집 공개가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예상치 못한 장면이 벌어졌다. 거실 한편에 놓인 피아노 위로 카메라가 향했을 때였다. 그 위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원래는 비춰질 계획이 없었던 듯했지만 화면에 잠깐 스쳐 지나간 그 문장을 본 사람들은 모두 숨을 멈췄다. 수연아, 네가 웃으면 집도 웃는단다. 할머니의 글씨였다. 이수연은 그 문장을 본 순간 애써 웃으려 했지만 끝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다. 사실 저는 큰 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는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그 생각만 했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오히려 진심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장면을 연예 뉴스로 소비하지 못했다. 이것은 어린 스타의 성공담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오래 버텨온 사람들의 조용한 승리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집 밖 정원까지 공개되자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잘 다듬어진 잔디와 작은 산책길 끝에 아주 소박한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왜 그 자리에 벤치를 두었느냐고 묻자 이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저녁마다 할머니랑 똑같이 앉아 계실 수 있게요. 예전엔 그런 마당이 없었거든요. 그 말은 이상할 정도로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벤치 하나일 뿐이겠지만 어떤 가족에게는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풍경일 수 있다. 해질 무렵 말없이 나란히 앉아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자리. 어쩌면 30억 원의 진짜 의미는 그런 데 있었는지도 모른다. 비싼 집을 샀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동안 갖지 못했던 평범한 행복을 이제야 가족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공개가 끝날 무렵 모두는 처음과 전혀 다른 표정이 되어 있었다. 시작은 놀라움이었다. 어떻게 이런 집을 마련했는지, 얼마나 호화로운지, 얼마나 화려한지가 궁금했다. 하지만 끝에 남은 감정은 전혀 달랐다. 누군가는 조용히 울었고 누군가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집 자체가 아니라 그 집에 담긴 마음의 방향이었다. 자신을 향하지 않고 늘 가족을 향해 있던 한 아이의 시선.
그리고 그런 아이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공간을 완성한 조부모의 안목.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이 집은 비싸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너무 따뜻해서, 너무 깊어서, 그래서 더 놀랍다고. 반짝이는 대리석보다 낡은 장식장이, 거대한 거실보다 햇빛 드는 조부모의 방이, 화려한 정원보다 두 사람이 함께 앉을 작은 벤치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30억 원짜리 집 공개는 분명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다.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였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많은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이수연의 새 집은 단순한 대저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긴 겨울 끝에 도착한 봄이었고 조용한 사랑이 마침내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갖게 된 기적 같은 공간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